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2월 3일 화요일 아침 9시 39분입니다. 오늘 늦잠을 자서 영상 녹화가 좀 늦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상승 마감했습니다. 조금 부담스러운 소식들도 들리긴 했지만은 역시 주식시장의 긍정적인 분위기를 이겨내지는 못했습니다. 주식시장의 긍정적인 분위기 또 그리고 좋은 수급, 좋은 차트 모습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위주로 많이 올랐고요. 독일 증시, 유럽 증시도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의 모습은 약간 상승의 탄력이 붙는 듯한 모습입니다. 지금까지는 답답했는데요. 이제 상승의 탄력이 좀 붙는 듯한 그런 모습이에요. 상승의 탄력이 붙는다는 얘기는 오늘 아시아 증시에도 좀 적용이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일본 증시를 보시면 지금 현재 뭐 그래서 1점 몇 프로, 중국 증시도 중국 증시는 아직 중국 증시는 아직 그 개장은 안 했는데 하여튼 한국 증시도 오늘 코스피도 좀 탄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좀 탄력적인 뭔가 좀 그런 거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어젯밤은 이제 그 눈에 띄는 소식은 뭐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었다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경제 지표 중에 제조업 지표가 발표됐는데 제조업 지표 예상 상회, 그죠? 미국 경제가 좋다라는 겁니다. 달러 강세 나타났겠죠. 달러 강세. 그리고 경제가 좋다라고 한다면 금리가 올랐겠죠. 근데 실질적인 반응은 또 그러지 못했습니다. 역시 추세의 힘이 무서운 것 같긴 해요. 이미 강달러 고금리가 어느 정도 완화가 좀 되어 있는 상황이라 그런지 고금리 강달러를 자극하는 재료에도 불구하고 고금리 강달러는 별로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금리는 떨어졌죠.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어제는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HBM 수출 통제 조치가 나왔어요. 여기 이게 이제 타이틀로 나오고 있는데 반도체 수출 통제가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기술주에 좋게 작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재료가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왜 저 반도체 수출 통제가 왜 반도체 수출 통제가 오히려 기술주에 좋게 작용을 했나라는 내용을 조금 읽어보면은 어, 여기 써 있죠. 네덜란드와 일본은 면제함에 따라 해당 국가의 반도체 관련 기업들은 오히려 이익 성장 기대감이 커졌다라고 하면서 ASML이 많이 오른 것 같고요. 그리고 SMCI 물론 이거는 이제 그 반도체 수출 통제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회계 부정 의혹이 있었죠. 근데 이게 조사가 완료됐고 어떤 부정 행위도 없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폭등했다라는 거. 이거 두 가지가 ASML하고 SMCI가 분위기 좋았다라는 거 덕분에 반도체가 많이 올랐고 그 덕분에 나스닥이 많이 올랐고 그래서 시장이 좋았다 이겁니다. 반도체와 빅테크가 오르면은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대형주가 오르는 거니까 시장 분위기는 좋아질 수밖에 없고 지수가 탄력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젯밤 시장은 상승 마감했다 이거고요. 하여튼 이런 소식이 악재인데도 불구하고 시장의 반응은 좋았다 이겁니다. 예, 어젯밤 요것들이 좀 영향을 미쳤고 나머지는 특별한 소식은 없었다 이겁니다. 삼성전자는 안타깝게도 그죠? 이 조치에 수혜를 못 받긴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그죠? 그 아까 전에 일본과 뭐는 제외라고 했죠. 예, 네덜란드와 일본은 면제했다고 했죠. 한국은 해당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한국 증시에는 악재일 수 있는데 어젯밤 반도체는 오히려 저 소식이 더 좋은 소식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지 한국 증시는 오늘 일단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일단 상승 중이에요.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주식시장은 탄력이 좀 붙었다라 말씀드렸는데 탄력적인 상승을 해서 그런지 일단 한국도 뭐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제가 녹화하는 이 시간 현재요. 그래서 코스피도 오르고 코스닥도 오르고 그러고 있습니다. 비록 약하지만요. 그렇게 오르고 있다. 내용을 좀 살펴봤고요. 어제는 프랑스 무슨 이슈가 있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증시도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하여튼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다 강합니다. 이런저런 내용들을 살펴봤고요. 오늘 밤에도 여러 가지 그런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오늘 밤은 미국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되네요. 졸트 잡 오프닝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젯밤 미국 증시는 이렇게 상승 마감을 했고 빅테크 위주로 상승 마감을 했고 러셀 지수는 하락 마감했지만 별 의미는 없죠. 하여튼 장중의 흐름들이 다 이렇게 우상향하면서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하락한 종목 수가 좀 많긴 많은데요. IT 빅테크가 워낙 많이 오르는 바람에 어젯밤 분위기 자체는 뭐 좋았다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섹터가 특히 초록불이 강하게 들어와 있죠. 반도체 지수가 지금 중요한 자리인데요. 어젯밤에 상승 마감을 하면서 좀 살아나는 모습입니다.
반도체 지수입니다. 지금 보시는 거 필라델피아 반도체 써 있죠? 일봉 보고 계신데요. 요렇게 지금 삼각 수렴형이에요.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 보시다시피 이 아래쪽에서 지지력을 한번 테스트했는데 약간 불안했는데 불안감을 딛고 올라오고 있다. 그죠? 그러니까 일단 아마 삼각 수렴형이니까 위쪽에 있는 추세선까지 이렇게 고점과 고점 연결한 이 선까지는 일단 내려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까지는 일단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이거를 극복하면 이렇게 또 올라갈 수 있겠죠. 또 한동안요. 예. 근데 여기서 이제 B끝 잘못하면 이렇게 아래쪽으로 좀 많이 갈 수도 있겠죠. 예, 지금 삼각 수렴형이니까 아직은 큰 방향성은 정해지지 않았고 이렇게 혼조한 구간이다 생각하시면 될 건데 하여튼 어젯밤 상승을 하면서 분위기는 좀 이제 안정적으로 변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주식시장은 강한데 반도체 지수가 좀 약해서 걱정이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렸었는데 반도체 지수도 이렇게 튀어 올라오고 있으니까 일단 뭐 아직까지는 뭐 시장이 긍정적입니다. 엔비디아도 뭐 지켜야 될 자리를 반등은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다행이긴 한데 여기가 문제네요. 그죠? 여기 이 자리, 여기가 역사적 고점, 지난번 전고점 자리죠. 아직 여기를 넘지는 못했네요. 그죠? 그랬기 때문에 조금은 불안합니다만은 그래도 엔비디아도 매우 강합니다. 지금 당장 뭐 추세적으로 뭔가를 걱정할 그런 때는 아니고 잘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가 좋았다 이거고요. 그래서 어젯밤 있었던 내용들을 좀 보시자면 뭐 미국 증시는 딱히 뭐 볼 게 없습니다.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S&P 지수 신고가 갱신. 상승의 목표치가 저기 위에까지 열려 있습니다. 최소한 뭐 6,300, 6,400 이 정도까지는 이 지금 같은 상황은 신고가 랠리잖아요. 신고가 랠리는 사실 함부로 이 상승에 대한 목표치를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굳이 어떤 뭐 작은 단서를 찾아보자면은 추세선들을 이렇게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추세선들을 잡아볼 수 있는데 저점과 저점을 이렇게 쓱 연결해 보면 위에 뭐가 올라가고 있죠. 예, 저런 저 위에까지 그리고 이 추세선이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추세선은 목표치가 높아집니다. 이대로 올라가면 하여튼 굉장히 많이 오를 수 있습니다. 한 6,400, 뭐 6,500 근처까지도 어떻게 오르느냐에 따라서 그렇게도 올라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매우 안정적이죠. S&P 지수. S&P 지수 봤으면 변동성 지수도 보면 좋은데 변동성 지수도 매우 안정적입니다. 잘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 N자로 보니까 빠질 생각이 있나 봐요. 변동성 지수가 N자로 요렇게 빠질 생각이 있나 봐요. 그래서 시장이 아직까지는 매우 안정적입니다. 뭐 하락의 단서 이런 거 없습니다. 나스닥 지수인데요. 나스닥 지수 최근에 굉장히 움직임이 답답했는데 일봉상에서 드디어 좀 탄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뭐 나스닥도 그렇죠. 말씀드렸죠. 이게 추세선 요렇게 그어보면 목표치를 어느 정도 볼 수 있다고요. 일단 얘도 오랫동안 조정을 좀 겪었기 때문에 얘도 뭐 어떤 신고가 랠리 이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뭐 일단 뭐 최소한 뭐 3%, 4% 정도의 상승 목표치는 일단 더 열려 있는 상태고 하여튼 중기적, 장기적으로는 비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더 오를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모습들을 확인을 했고요. 러셀 지수는 어젯밤 조금 서운했네요. 그죠? 아무래도 역사적 고점이 지금 대충 표기할게요. 대충 여기인데 역사적 고점 여기죠. 2021년 겨울에 나온 고점. 이 고점을 이제 아무래도 넘어가기 쉽지가 않은 모양입니다. 그렇지만 뭐 쉽게 그렇게 큰 조정도 가격 조정도 나오지 않고 어쨌든 주식 시장은 전반적으로 강하다 이거고요. 채권 시장 보시자면은 채권 시장 어제 30분봉인데요. 장중에 여러 가지 지표들이 발표가 됐는데 제조업 지표가 너무 좋게 나오니까 금리가 장중에 올랐었겠죠. 그렇지만 다시 튀어 오른다. 예. 이 채권은 이렇게 잘 올라가고 있는 추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뭐 지표고 뭐고 눈에 별로 들어오는 게 없습니다. 채권 잘 올라가고 있다. 오히려 여러 가지 지표에도 불구하고 금리는 계속해서 찔끔찔끔 떨어지고 있고 30년물 선물 일봉 보고 계신데 잘 올라가고 있다 이겁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고 계시고 그래서 좀 더 올라갈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로화는 어젯밤에 이제 약세를 보였겠죠. 왜냐하면은 미국 경제가 좋다 그러고 그리고 프랑스에 무슨 정치적 불확실성이 있다 그러고 유로화가 강해지기 어려운 조건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달러 강세가 지난번에 트럼프 당선됐다라고 해서 제법 강력하게 진행이 돼 버렸었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 좀 선반영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일단 어 아직 검증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전 일단은 달러화가 좀 당분간 좀 달러 인덱스 약세, 유로화 강세가 좀 나타날 것이라고 일단 그렇게 생각을 일단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어젯밤 여러 가지 지표에 불구하고 어젯밤 여러 가지 지표에 유로화가 약세를 보였지만 결과적으로 미국 증시 열리고 나서는 다시 이렇게 유로화 강세가 이렇게 장중에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아직까지 유로화가 계속해서 아래쪽으로 그리고 달러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긴 있습니다만은 요렇게 상바닥을 만들면서 요렇게 일단 조금이라도 좀 올라올 수 있을 것이라고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분위기가 좋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래저래 일단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게 좀 주식의 긍정적인 쪽으로 시장을 보는 게 좀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건 달러 인덱스 보고 계신데 유로화를 뒤집어 놓은 거죠, 사실상. 그래서 어젯밤 많이 올랐다가 이제 장중에 윗꼬리를 좀 많이 달았단 말입니다. 근데 이 모습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단기적으로 삼중고점형을 형성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냐 싶어서 일단 아직까지는 달러가 여기 지난번 장기적인 박스권 상단을 여기를 넘지 못할 모양이니까 이렇게 일단 좀 떨어지겠거니라고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달러가 약세를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지금은 원화 강세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그죠? 그 위안화가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원달러 환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가 이런 모습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약세로 진행될 가능성이 좀 있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외환 시장이 좀 이제 제각각 움직이는 강력했던 어떤 달러 강세의 장에서 약간 혼란스러운 그런 분위기로 좀 옮겨갔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위안화는 위안화고 원화는 원화고 달러 인덱스는 달러 인덱스고 이제 약간 제각각 그렇게 보셔야 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봤고요. 유로화가 저렇게 좀 약세를 보이고 달러가 강세를 보이다 보니 아무래도 이런 저기 구리라든가 이런 원자재들의 성과가 좀 다소 좋지는 못합니다. 그죠? 이런 모습들을 좀 답답한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긴 합니다. 국제유가가 조금 좀 위험하긴 한데요. 계속해서 이 붕괴시켰던 추세선을 회복을 못하고 있거든요. 국제유가는 조금 더 아래쪽으로 일단 갈 것 같긴 합니다. 이런 점들이 좀 불안한 점입니다. 의미 있는 매수세가 보이지 않습니다. 국제유가가 물론 아직까지는 좀 더 빠지는 것이 주식시장에 그렇게 크게 나쁜 소식은 아닌데 하여튼 국제유가는 보니까 조만간 추세적으로 좀 아래쪽으로 좀 이렇게 쭉쭉 내려오려고 그런 준비를 차근차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주식시장 분위기 좋은데 국제유가만 대폭락을 하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시장 분위기가 좋으니까 국제유가도 빠질라다가 버티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금값은 요즘에 이제 확실히 좀 조정 분위기가 좀 나긴 나는 것 같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고점들을 확인하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 고점과 고점이 이렇게 낮아지는 이런 추세선이 저항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됐죠.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들 다 살펴봤고요. 오늘 한국 증시는 보시다시피 그저 이 세계 증시 어떤 미국 증시의 그런 탄력적인 상승 그런 거 덕분에 이렇게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긴 한데요. 네,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건강 상태가 좀 좋지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큰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약간 좀 답답한 그런 구간이고요. 지금 상황은 이제 뭐냐면은 코스피 지수입니다. 그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아직까지는 긍정적으로 본다. 라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11월 15일 날 나왔던 저점이 단기 바닥인 거고요. 그리고 11월 29일 날 나왔던 이 코스피의 저점이 또 다른 최근의 단기 바닥. 그래서 얘가 단기 바닥이 맞다면 11월 15일 날 이 단기 바닥은 이제 중기 바닥으로 진급을 할 수 있는 거겠죠. 레벨업을 할 수 있는 거겠죠. 하여튼 그래서 지금 이렇게 쌍바닥을 만드는 과정으로 일단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점이 굉장히 난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증시 대응하기가 이 미국 증시나 세계 증시가 분위기가 너무 좋다 보니까 사실 한국 증시는 오늘 또 빠져도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미국이 오른 거하고 사실 한국이 오르는 거하고 뭔 상관이에요, 그죠? 언제 미국이 올랐다고 한국이 올랐던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계속 밤에 일어날 때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볼 때마다 미국 증시가 올라 있으니 한국 주식도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싸다 보니까 이게 막 함부로 막 빠지기가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하락도 지지부진하고 상승도 기초 세력이 약하니까 지지부진하고 좀 그런 겁니다. 어쨌든 이제 지금 상황은 뭐냐면요.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쌍바닥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 과정으로 보이고요. 일단 오늘 아직 마감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긍정적이다라고 막 딱 집어서 볼 수는 없는데 오늘 또 어떤 시련이 또 있을지 모릅니다. 또 봐야 되겠죠. 하여튼 오늘 그래도 좀 아침부터 의미 있는 매수세가 나오면서 좀 버텨주고 있어서 그래도 코스피가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은 좀 생겨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여기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코스피 지수인데 이렇게 위쪽에서 내려오는 추세선들이 있죠. 사실 이제 의미 있는 상승을 기대하는 건 지금은 이제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인 거고요. 여기서 바닥 확인이 잘 되면 이제 장차 여기를 넘어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 자리들을 좀 넘어가면 여기서 이렇게 위에서 내려오는 추세선들이 있습니다.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들이죠. 고점, 의미 있는 고점 여기, 뭐 의미 있는 고점 여기, 뭐 의미 있는 고점 뭐 여기 이런 자리들을 연결한 추세선을 보시면 이렇게 지금 저항으로 끼고 있는데 사실 본격적으로 오르려면 좀 의미 있게 오르려면 이 추세선을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아직 오늘 지금 흐름 보시면은 그죠? 오늘은 뭐 하는 날이다? 바닥을 일단 확인하는 날이다. 바닥이 확인이 되면은 지금 위쪽에 저항에 걸려 있는 거죠. 이 저항을 넘어갈 수도 있겠죠. 만약에 이제 이 저항이 돌파 한짝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그래도 조금 좀 올라올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올라오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올라오고 나면은 또 반등시 매도 전략을 또 생각을 아마 하긴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당장은 뭐 약간 좀 애매한 자리의 연속이라 보여지고요. 하여튼 지금은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싶습니다. 코스닥도 그래요. 코스닥도 사실 1150을 막 뭉개고 있기 때문에 결코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 결코 추세적으로 좋은 모습은 아닌데 그렇다라고 해서 빠지지도 않지 않습니까? 사실 오늘 이쯤 되면 코스닥은 막 폭락이 쏟아져도 그렇게 이상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상하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잘 빠지지 않고 이렇게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그러나 얘가 여기서 이제 반등을 한다고 해봐야 사실 지금 이 보시면 이제 아래쪽에서 이렇게 올라오던 선들이 있죠. 이런 추세선이 이제 저항으로 또 여겨지기 때문에 사실 그죠. 또 조금 올라가면 저항이 조금 올라가면 저항이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지금 여기서 이제 바닥 만드는 시도를 또 원래 빠질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었던 날인데 꾸역꾸역 여기서 바닥을 확인하고 조금 반등을 시도하고 있고 여기서 만약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이런 저항들이 있고요. 이걸 다 뚫고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위쪽에 또 저항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단기 바닥을 만들면은 일단 단기 바닥 확인 중이고 올라온다고 한다면 이제 이런 자리들을 뚫고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조금 상승을 뭐 기대할 수 있긴 있는데 어쨌든 지금 큰 상승을 기대하면은 좀 부담스럽겠죠. 이런 모습들을 좀 살펴봤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 건강 상황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너무 안 좋다. 건강 상황이.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급사하기는 또 어렵다. 그러니까 참 대응이 애매하다고. 차라리 훅 올라와서 위쪽에 있는 추세선까지 올라온다. 그러면은 반등시 매도 전략. 그죠? 이렇게 시원하게 할 수 있을 텐데 이도 저도 아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그런 측면이 좀 있겠습니다. 그죠? 눌림시 매수하기도 부담스럽고 아무튼 근데 뭐 코스피는 이렇게 쌍바닥을 멋지게 만들어주는 모습이면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계속해서 코스피를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이야기를 뭐 며칠 전부터 좀 드렸습니다. 코스닥은 저 1150을 깨가지고 좀 긍정적으로 보긴 좀 부담스럽지 않겠나 말씀드렸고요. 삼성전자는 뭐 오늘 올라가고 있는데요. 사실 그렇게 힘이 있진 않습니다. 오늘 이거는 뭐 의미 있는 반등이라기보다는 아직까지는 약한 겁니다. 그죠? 삼성전자 분봉 보고 계십니다. 삼성전자 5분봉 이렇게 딱 보고 계시는데 오늘 조금 올라오고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그냥 하락이 둔화되는 정도지 본격적으로 나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겠다. 나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올라가겠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그런 모습이 등장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삼성전자는 좀 불안합니다. 삼성전자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지 코스피가 위쪽에 있는 이 저항에 막혀서 답답한 그런 상황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다 살펴봤습니다.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뵙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